단기적인 출렁임이나 변동성에 겁먹지 말고 흔들림 없이 구축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저희 캐쳐 구독자님들이 이번 시장 사이클에서 그 누구보다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을 단순히 근시안적으로 이 나무 하나하나를 봤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숲을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차트 지지저항 긋고 추세선 긋고 엘리어트 파동 숫자 세가지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대적 현상이라는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탐구했고, 그리고 전반적인 큰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유동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계속 추적했고 공부했고 분석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비트코인 실제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확장 세기에 상단까지 그냥 강력하게 뚫어버리면서 연일 조정도 없이 지금 44K를 찍고 살짝 내려온 모습. 실제로 저희 캐쳐 구독자분들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계속 배 힘 딱 주고 구축했습니까? 바로 이 8월달 9월달 이때 비트코인 25K 26K 이 구간에 우리는 박앤세일입니다. 여러분 계속 모아가서 좋은 프로젝트를 계속 수량 늘려서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때 어땠습니까? 다들 비트코인 대폭락한다, 10K 간다, 5K 간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대부분 숏을 봤다. 실제 이때 지금이야 뭐 롱 간다, 이제 상승장 시작이다, 이렇게 관점 바꾸시는 분들 많았지만 이때 8월 9월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롱을 보시는 분들 정말 몇 없었습니다. 정말 외롭게 진짜 잘 구축해 오신 저희 비트캐쳐 구독자님들 정말 훌륭했고 잘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실제 지금 업비트 원화 차트 기준으로는 6천만 원까지 지금 돌파하면서 이 6천만 원은 어디 구간입니까? 지난 2022년 4월에 이 고점까지 뚫고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던 거, 바로 내년 반감기 그리고 반감기 이후 25년도, 보통 반감기 다음 연도가 진정한 대상승 불장 랠리가 올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지금 이번 반감기 또 놓쳐버리면 여러분 또 4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놓쳐버리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4년 이 반감기를 위해서 올해 초부터 잘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그런 강세장의 흐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처럼 배 힘 딱 주고 저와 함께 계속 킵 빌딩, 킵 고잉 해서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청난 크립토 시장의 코어 기사가 떴습니다.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가 서클이 브라질에서만 8,500만 명의 소매 고객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디지털 은행 중 하나인 뉴뱅크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브라질에서 USDC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서클과 누뱅크의 파트너십을 알렸는데, 실제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서클 홈페이지에 보면 USDC 액세스를 확장하는 1단계. 제가 미국의 목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전 세계에 확장하려는 어떤 그런 야망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지금 하나씩 이행하는 중이다. 근데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누뱅크 하면 바로 딱 떠오르실 거다. 누뱅크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바로 오바마의 현인, 살아있는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누뱅크의 대주주다. 그리고 누뱅크는 보유 자산의 1%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크립토의 친화적인 기업이고, 실제로 누뱅크에서는 크립토 거래까지 가능하다. 근데 워렌 버핏은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쓰레기고 비트코인 줘도 안 산다 라고 했지만, 워렌 버핏은 얼마나 똑똑하고 천재적인 사람입니까?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큰 시장의 흐름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크립토 가상자산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랬기에 이미 누뱅크에 투자를 해놨고 큰 수익을 지금도 보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서클과 누뱅크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서클 뒤에는 누가 있냐? 여러분들 잘 아실 블랙록과 피델리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전격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이 월가의 핵심 세력들이 서클 뒤에 있다. 그 얘기는 뭐냐? 가슴이 웅장해지는 조합, 세계 최대 자본 세력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와 살아있는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함께 지금 크립토 시장 안으로 뛰어들 판을 함께 짜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코인베이스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몇 번의 탭만으로 국경을 넘어 USDC를 송금할 수 있는데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USDC를 전 세계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코인베이스도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실제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어떤 얘기를 오늘 트윗에 해줬냐? USDC의 잠재력에 대한 서클의 멋진 비디오라고 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의 모든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인 USDC가 등장했다. USDC가 어떻게 금융포용의 비결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런 트윗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내러티브, 이번 다음 상승 사이클은 미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이 세 개의 축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시장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는 블랙록과 미국 1위의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그리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서클, 이 세 개의 삼위일체를 여러분들 크립토 투자 코어에 단단하게 박으시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큰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정답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장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세 집단, 이 삼위일체를 계속해서 추적해가지고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런 재밌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2023년 미국 암호화폐 업계 로비 지출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FTX의 샘 뱅크먼도 엄청나게 민주당에 큰 후원을 했고, 실제로 크립토 관련 인사들이 이 시장을 부흥시키고 이 크립토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는데, 특히나 올해 역대급으로 엄청난 로비를 진행했다. 그럼 미국 정부한테 왜 로비했겠습니까? 바로 얘네들 크립토 시장의 세력이자 전통 금융 세력들, 그레이스케일, 아크, 블랙록, 비트와이즈, 바네크,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피델리티, 발키리, 글로벌엑스, 해시덱스, 프랭클린 템플턴, 판도까지 이런 세계를 움직이는 자본 세력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전격 출시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겠습니까?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으려면 정부한테 로비하고 돈 주면서 우리 좀 예쁘게 봐줘, 우리가 시장 한번 만들어 볼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큰 흐름이 지금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잘 꿰뚫어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기존에 개인들의 자산이었다면 지금은 기관들의 자산으로 변환되는 그 시점에 있고, 여기서 더 진화하면 국가적 차원의 채택으로 바뀔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을 전격적으로 도입시켰던 삼손 모우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밀레이를 만나서 비트코인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둘이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다라고 하면 G20 국가 중에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그런 국가적인 채택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채택은 엄청난 크립토 시장의 부흥의 물결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한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금융의 핵심지 중 하나인 스위스는 지금 루가노에서 비트코인과 테더로 세금을 내는 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허용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스위스는 전격적으로 지금 크립토 수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세금까지도 정부에서 크립토로 낼 수 있게 허용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고, 또한 스위스의 대형 자산 운용사인 판도 에셋도 이번에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요청을 넣었다. 금융의 핵심지인 스위스조차 전격적으로 국가와 기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 스위스에는 검은 돈들과 엄청난 부자들의 돈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다. 여기서 크립토 시장의 창구를 열어준다라고 하면 검은 돈부터 엄청난 자본 세력들의 그 숨어있는 돈들이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고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세계 경제 3위인 일본까지도 지금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부 기업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세금 종류를 검토하겠다. 기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엄청나게 부담이 큰 그런 세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이것들을 종류를 검토하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 확대시키고 기업들의 수요까지 들어오게 하면서 크립토 시장을 부흥시키겠다. 왜냐하면 일본도 똑똑한 나라고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향후에 이 크립토,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고, 향후 경제 혁신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지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도 전격적으로 채택하고 어덥션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사임하고 새로 CEO 자리에 앉은 리차드 탱이 오늘 트위터 이런 말을 올려줬습니다. 시장이 예열되고 있다. 이제 워밍업 구간에 들어왔다. 상승장 초입에 들어왔다 라고 하면서 해준 일침이 뭡니까? 암호화폐 업계가 계속해서 반대론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직접 지금 가격으로 증명하고 있어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계속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킵빌딩, 계속 우리는 구축해 나가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불장의 초입의 느낌이 물씬 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비트 전체 상승률 1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급등하고 있는 코인 뭡니까? 아발란체. 제가 구독자님한테 늘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뭐 룸네트워크나 가스 이런 거 몇백 프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 휘말려서 이런 식으로 막 몇백 프로 올라갈 때 이런 데서 포모 느끼고 불나방처럼 타셨다가 물리시면 답도 없다. 이런 것들은 회복도 어렵다. 개미들 설거지하는 이런 자발트 눈독 들이지 마시고 진짜 좋은 프로젝트만 우리가 구축해 나가도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들이 뭐였습니까? 비트코인, 아발란체, 솔라나, 칠링크
다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자발트 코인들처럼 잠깐 올랐다가 개미 설거지 시키고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올라간다. 근데 심지어 수익률조차도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고 지금 업비트 전체 상승률 비트토렌트 제외하고 1, 2위가 누굽니까? 아발란체와 솔라나다. 좋은 프로젝트들을 구축해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얻어갈 수 있고 잘 구축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불나방처럼 빨리빨리 수익 내고자 자발트나 김치코인에 눈독 들여서 잘못 물리시면 상승장에 제일 슬픈 거 뭡니까? 남들 다 돈 벌고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손실 보고 퇴학당하고 있는 거. 절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좋은 프로젝트들로 구축만 해도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아서 헤이즈도 오늘 트윗을 올려줬는데 솔라나를 $100 이상 보낼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해봅시다. 렛츠 두 잇 하면서 지금 이 솔라나에 대한 립을 해줬는데 실제로 지금 솔라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솔라나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클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배우의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고 있는 뉴뱅크 크립토 인덱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뉴뱅크에서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리곤 유니스왑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라이트코인과 체인링크, 솔라나, 비트코인 캐시, 에이브가 지금 포함되어 있고 이번에 또 추가로 등록한 코인들이 뭡니까? 바로 폴카닷과 아발란체, 스텔라루멘, 아비트럼, 옵티미즘. 이 누뱅크의 인덱스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들에 대한 힌트가 많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뉴뱅크 인덱스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제가 또 이번 상승장에 로빈후드 거래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로빈후드의 인덱스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베, 아발란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컴파운드, 도지,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시바이누, 스텔라루멘, 테조스, 유니스왑, USDC까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제가 힌트는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전 영상들도 보시면 힌트들을 많이 말씀드려놨으니까 포트는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구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금 온체인 데이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현재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유동성의 흐름, 이 검은색은 지금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주황색 선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굉장히 재밌는 게 시장의 유동성이 22년도 하락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금과 비트코인도 덩달아 하락했다. 근데 유동성이 2023년 들어서 풀리면서 비트코인과 금도 같이 상승했다. 그리고 향후에 24년, 25년도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풀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결국에 큰 흐름은 유동성을 따라간다. 제가 구독자님들께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되고 반감기 되고 뭐 미국 대선이 있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의 흐름입니다. 이 돈의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어떤 투자 상품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유동성인데 유동성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어떤 흐름입니까? MMF의 역대급 지금 돈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 MMF의 대기 중인 자금은 언제든지 시장의 유동성으로 공급될 수 있는 투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잣돈이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역대급 자금이 대기 중이고 실제 MMF 추이를 보면 역대급으로 유동성이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동성 대기 중인 것들이 현재 지금 같은 흐름 내년에 지금 지정학적인 불안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주식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저는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가능성,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고 위기의 피난처, 위기의 대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고래들의 지갑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냐? 고래들의 지갑이 11월을 기점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꽉 쥐고 축적하고 모아가고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뭡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 지금 개인들은 고점이다, 과열이다 하면서 비트코인 다 던질 때 누가 사고 있습니까? 이런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고래들은 계속해서 자기 지갑에 개미들이 던진 것들 배채우면서 축적해서 모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미의 마인드가 아니라 고래들, 세력들의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내년, 내후년은 금과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은 풀리고 있는 반면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의 수요가 급증할 건데 올해 1년 동안의 금과 비트코인의 성적을 보면 금은 106%밖에 상승하지 못한 반면 비트코인은 141%나 상승하면서 얼마나 지금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실제 지금 온체인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고 실제로 또 어떤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출금량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계속해서 출금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기관과 고래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이나 수탁 서비스로 축적해서 모아가고 있다. 이런 흐름들만
숫자들만 봐도 그들이 지금 왜 계속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지, 계속해서 배를 채우고 있는지, 그들이 원하는 뷰가 상방인지 하방인지 이런 온체인으로도 지금 우리한테 정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상승장의 초입의 공통점을 보면 장기 홀더들의 실현 수익 중인 비율이 81.6%를 넘어가는 이 구간이 언제나 이 상승장의 초입이었다. 과거 2019년 상승으로 떨어라운드 될 때도 장기 홀더들의 수익 비율이 81.6%를 돌파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신고점을 갱신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금 장기 홀더들 수익 비율이 81.6%를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승이 시작되는 초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내년 내후년까지 큰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온체인 데이터도 알려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실현 손익의 강도를 보면 과거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고 고점을 달성했을 때 공통점이 뭡니까? 실현 손익이 굉장히 과열이 됐을 때가 고점이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해봐야 실현 손익이 이 정도밖에 안 왔다. 적어도 우리가 불장임을 판단하고 매도를 고려해야 될 시기는 실현 손익이 과거와 비슷한 수치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저점에 사뒀던 코인들 분할 매도하면서 조금씩 엑시트할 준비를 해야지,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을 지금 온체인 데이터가 우리한테 여실히 알려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희 캐쳐 구독자분들은 숲을 보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출렁임이나 변동성에 절대로 위축되거나 겁먹지 말고 계속해서 저와 본질 그리고 숲을 보는 투자를 하면서 이번 상승장 큰 사이클을 한번 제대로 발라 먹으면서 우리가 내년 내후년까지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흔들림 없이 구축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트레이딩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